자, 그 다음에 선물 거래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선물 거래할 때 굉장히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좀 관가하고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레버리지라는 건 뭐 지렛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은 애당초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사겠죠. 뭐 몇 계약 몇 계약. 그래서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제 뭐 잘 먹으면은 딱 표에 사서 막 딱 해가지고 뭐 한 30% 하루에 뭐 상한가. 사실은 이것도 좀 쉽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서 그 변동성에 따라서 수익을 더 챙길 수도 있고 반대로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위탁 증거금, 개시 증거금 만큼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나스닥 뭐 2,200만원 정도만 있으면은 오늘 뭐 변동성이 한 뭐 CPI 지표가 터져가지고 한 1000포인트 터졌다. 예를 들어 이러면은 만약에 이제 진짜로 운이 좋게 1000포인트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건 좀 약간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버나잇도 가능하죠. 이제 뭐 오늘이 아니라 뭐 다음날 뭐 한 달 뭐 아니면 이제 그 월물 기준까지 좀 만기일까지 계속 뭐 버텨서 뭐 변동성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만큼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거예요. 즉 한 계약을 기준으로도 뭐 몇천만 원 진짜로 뭐 몇 억까지도 벌 수 있는 그만큼 큰 레버리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좀 위험성 있는 상품이다라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뇌동매매란 뭐냐면은 잦은 진입을 할 경우에 보통 이제 뇌동매매가 온다라고 하는데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오늘 방향성을 보고 나는 오늘 매수만 해야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은 어디에서 잡고 청산은 얼마만큼 하고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본다라고 해서 그게 뇌동매매가 아니에요. 손실을 본다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원칙적인 매매를 했겠죠. 그런데 뇌동매매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기준과 원칙 없이 진입을 했는데 손절하고 이제 올라갈 줄 알고 진입을 했는데 내려오니까 손절하고 물론 이제 이것도 뭐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갈 것 같아서 진입했는데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뇌동매매 나의 이제 기준과 원칙이 없이 매매라는 거를 뇌동매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상한가 가는 건 뭐 2상, 3상, 뭐 점상 이런 것도 가겠지만 선물은 그날 변동성 원웨이 파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척 했다가 내려가는 척 했다 올라가고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휩소라고 해서 거짓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제 기준과 원칙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매매 강제청산 이런 게 뭐냐면은 처음에 계약수 관리라는 게 있는데 증거금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얼마에 대한 증거금이 있어. 그래서 증거금 기준으로 해서 몇 계약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증거금이 여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증거금만큼 예를 들어 이제 추세가 매수인데 나는 이제 매도로 봤어. 볼 수 있죠. 뭐 원칙적으로 이제 손절 잡고 주요 매물대 기준으로 해서 변곡점을 노린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 올라가는데 일단 매도 봤어. 근데 손절하지 않고 물타고 물론 이제 뭐 분할 매도의 뭐 원칙을 가지고 분할 매도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하나의 이제 기준과 원칙 없이 매도 이렇게 되면은 물타기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2배의 손실이 아니에요. 이게 손실폭이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계약수 관리를 하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원칙이 없는 이런 매매 안에서 분할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방에 계좌가 깡통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강제 청산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뭐 증거금 아래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 증거금 아래로 내려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가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제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한 강제청산이 들어온다. 그 반대매매라는 게 뭐냐면은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자체가 매수밖에 안 되잖아요. 매수로 사서 팔 때는 매도로 팔죠. 자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매수로 진입을 해서 매도로 팔게 되고요.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면은 매도로 진입을 해서 매수로 청산을 한다.
그래서 진입을 매수로도 할 수 있고 매도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매수로 진입해서 매도로 청산하는 것, 매도로 진입해서 매수로 청산하는 것, 이걸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원찮게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를 뭐 강제 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등락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선물 같은 경우에 T나 지수. 자,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오시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뭐 변동성도 없고 이렇게 좀 완만해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낙폭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예정돼 있는 게 있고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로 예정된 변동성. 자,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당일 개장하는 수급. 자, 이건 뭐냐면은, 자, 보통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장 개장이 보통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9시에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9시부터 10시가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활발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장 개장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 10시 15분에 개장을 해서 이때 이제 변동성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들어와요. 10시 30분. 이때는 뭐냐면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이긴 하지만 중국장, 중국 주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시 30분에는 중국장 개장. 자, 중국장 개장 수급이 본장 개장 시간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알지 못하고 이제 내가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손절이 따이거나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게 10시 30분 개장 시간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된 시기에는 지금 이제 23시가 되겠죠. 23시 30분이 야간 개장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시간에는 1시간 앞당겨져서 22시 30분. 자, 이때가 이제 미장 개장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난다. 그 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대에 변동성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 시간대는 위아래로 흔들어줘요.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위아래로 흔들기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런 건 또 예정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정돼 있는 게 뭐냐면은 경제지표라고 해서 이것도 보통 정해져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투자정보에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요도와 지표명, 시간, 그리고 어느 나라의 지표인지, 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어떤 나라에서 이제 중요도에 따른 어떤 지표가 발표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별 3개짜리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별 2개짜리는 3개짜리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이제 중요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절대적으로 3개짜리가 다 변동성이 있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정해진 시간에 위아래로 흔들거나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이제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그래서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보통 이제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 비농지표라고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오일, 그리고 유로, 뭐 엔화 이런 통화 상품에도 같이 영향을 주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그냥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지표 발표 시간대를 체크하지 않고서 매매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운이 좋게 급등해서 수익이 챙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타나고 흔들면서 가는 경우에는 손실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예를 들면 진입가 대비 손절 예를 들어 뭐 한 10포인트, 뭐 20포인트 걸어놨어. 근데 이런 이제 급등락 장세 있잖아요. 진입을 하신 이후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약 주문이라든지 MIT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가 주문으로서 걸 수가 없다 보니까 슬리피지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슬리피지가 나더라도 크지 않은데, 이런 급등락, 특히나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음봉을 이렇게 쏟잖아요. 그럼 내가 진입을 여기에서 하고 손절 라인을 여기에서 걸었어도 이게 밀려요. 손절 라인이 밀려서 막 이런 데서 손절이 나갈 때도 있다. 이게 보통 이제 슬리피지라고 해요. 슬리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표 발표 시간은 필히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건 좀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중요한 지표가 있는지, 오늘 이제 뭐 큰 지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증거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유익한 해외 선물 교육으로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프 아카데미 책남이었습니다.